안녕하세요.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 원장 이석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정관수술에 관한 내용인데요. 우리 병원에서 정관수술을 얼마나 안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어요. 안 아픈 거는 이제 남자들 입장이고, 여자들, 부인분 입장에서 남편분을 왜 정관수술을 시켜야 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이런 내용은 다른 데서 잘 하진 않는데, 부인이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권유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, 저는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앞에 한 3가지 정도는 대부분 병원에서 다 해주는 얘기예요.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, 요거는 굉장히 못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. 오늘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임신에 대한 공포입니다. 애들 하나 키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둘, 셋 이상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또 임신을 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많으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를 할 때도 끌어오르는데 이게 그 생각이 나는 거. 여기서 또 혹시라도 실수하면 이렇게 또 했다가는 또 둘째, 셋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남자는 왜 막 이러면서 끊는 거잖아요. 그죠?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도 힘들어요. 이런 상황은.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. 정관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임신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거든요. 남자들 입장에서 뭐 성욕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관계가 굉장히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.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뭐 느낄 수 있는 만큼 같이 느끼기도 하고,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거든요. 리액션에 따라서 확 올라오는 사람도 있거든요. 나만 그런 거 해줘요 이거. 그런 더 좋은 성관계,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걸 위해서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권해야 한다, 이런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. 자, 두 번째로는 피임의 방법에 있어서 여자들이 훨씬 불리합니다. 여자 피임 방법은 난관을 묶는 거는 뭐 제왕절개 하면서 같이 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, 자연분만 하는 경우에는 따로 배를 열어서, 또는 요즘 복강경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 쪽을 들어가가지고 여자들 난관 결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굉장히 힘든 수술이고, 이 난관 결찰을 한다 하더라도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데, 그러면은 굉장히 여자한테는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. 그러니까 먹는 피임약이나 뭐 주사 피임약, 몸에 넣는 도구들, 이런 것들이 많은데, 이게 몸에 잘 받으면 좋은데 호르몬 치료라는 것 자체,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. 여자 쪽에서 하는 피임과 남자 쪽에서 파는 피임이 있다면은 남자 쪽에서 하는 피임이 훨씬 더 간편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는 콘돔의 이물감입니다.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임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콘돔인데, 콘돔을 쓰는 게 남자도 좋진 않아요. 당연한 거겠지만 피부와 피부가 닿는데 그 사이에 비닐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결코 좋은 느낌이 없거든요. 여자분들도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. 어떤 분들은 콘돔 끼면 아파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윤활액이 묻어있긴 하지만 콘돔 사용하다가도 아파가지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빼고 체외 사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부부관계를 좀 한다 싶은 분들은 정관수술 요즘 많이 싸기 때문에 콘돔값 뽑고도 남거든요. 콘돔보다는 정관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4번째 이야기라고 했죠. 이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게요. 좀 좋은 유쾌한 가정 상황은 아니지만, 내가 남편이 있고 남편이 돈을 좀 잘 벌어요. 재산도 많고, 그리고 뭐 상속 받을 재산도 많고, 그리고 와이프인 본인이 있고, 그 밑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. 그러면은 남편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엄마한테 1.5, 애한테 1이 갑니다. 엄마 입장에서 어차피 애한테 줄 재산이라면은 잘 분배를 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분배를 할 거예요. 그 아내분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거나 또는 이혼을 하게 됐을 때, 재혼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 남편의 재산이 오롯이 다 자녀분한테 가게 되지만, 남편이 새로 결혼하게 됩니다. 어떤 여자분과 새로운 여자를 들임으로써 여기에 벌써 내 자식보다 더 많은 재산, 즉 1.5가 가게 돼요. 여기서 만약에 또 애가 나왔어. 그러면은 1.5 대 1대 1. 아내분의 친자녀분은 거의 재산을 3분의 1 토막을 받게 되는 겁니다. 남편이 다시 재혼하는 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. 그 자녀분이 나오는 거는 좀 막을 수만 있다면은 친자녀분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. 최근에 좀 나이 많으신 김모 배우가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그분 아들이 하하 씨예요. 그 김모 씨가 최근에 여자를 만나고 거기서 자녀를 얻었어요. 그 김모 씨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. 하지만 적어도 그 아들 입장에서는 재산은 엄마한테도 1.5가 가고,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에게도 1이 간다. 같이 배분이 된다. 여자분들이 이제 재혼하면서 꼭 호적에 무조건 넣어달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.
이걸 넣어야지만이 재산 상속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그 유명 연예인이 있습니다. 거짓으로 합시다. 김거짓. 최근에 새로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가졌어요. 사실 그 아들은 뭐 그 새로 얻은 새 엄마가 누나 같기도 하고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1.5 대 1대 1. 혹시라도 애가 또 나온다면은 1.5 대 1대 1대 1. 4분의 1 토막을 나서 받는 거죠. 물론 뭐 아버님이 알아서 재산 정리를 미리미리 잘 해주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항상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? 불의의 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재 시에 남편의 그 재혼이라든지 그건 막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자녀가 더 생김으로써 내 친자녀들에게 갈 수 있는 재산을 줄이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정관수술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상 부인이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시켜야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